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도와주러 온 라라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이세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들어가기 전에 꼭 봐야 될 필독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그러면 먼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다이어트를 때려잡아서 이기려면 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내 현재 몸 상태를 먼저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이어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지를 계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지금 내 현재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인바디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체성분을 측정하는 기기가 인바디라는 회사인데요. 사실 인바디는 체성분 측정하는 여러 가지 회사 브랜드이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가 일반 헬스장을 가거나 혹은 필라테스를 다니시는 분들은 필라테스 센터를 가시면 인바디 기기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요새 가정용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양한 기기들의 차이를 먼저 아시는 게 좋은데 그 인바디에 적혀있는 숫자가 일종의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보급형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270과 370인데요. 편하게 270, 370 이렇게 부를게요. 자, 이 친구들은 발바닥 전국수가 4개예요. 발바닥 전국수가 무슨 말이냐고요? 발에서부터 미세전류를 손까지 흘려보내서 여러분들 몸에 있는 전도체와 비전도체를 구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발바닥 전국수가 조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전국수가 당연히 많다는 얘기는 내 몸에 있는 미세한 근육들, 즉 그 친구들을 더 잘 잡아낼 거예요. 근데 하체 근육량이 많게 되면 이 발바닥 전류에서 많이 흘려보내면서 이걸 많이 잡아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많으신 분일수록 등급이 높고 전극수가 많은 것들이 내 미세한 근육들을 더 많이 잡아내서 잘 나올 수 있고요. 자,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요. 내 체성분 결과를 100% 믿지는 마시고 내가 오늘 나온 결과값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즉, 내가 오늘 근육량이 23kg가 나왔어, 25kg가 나왔어 라고 해서 슬퍼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너무 만족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내가 가야 될 오늘의 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점을 잡고 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인바디 체성분 측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화장실 가서 소변만 딱 보시고 물도 드시지 마시고 그냥 올라가서 재시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고가의 기기를 두고 있기는 힘드니까요.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센터에 가서 측정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주로 가는 시간대에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저녁에 퇴근하고 간다면 딱히 음식이나 물을 웬만하면 더 추가로 드시진 마시고요. 똑같은 조건에서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변화 값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게 인바디에 내가 측정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바디를 다들 측정해 오셨나요? 다 종이를 들고 여러분들 인바디를 먼저 보는 방법을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일단 제가 70 등급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체성분 분석 파트부터 가볼게요. 자, 먼저 체성분 분석이라는 건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량, 체중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위에 4가지의 합산이 체중이 되거든요. 즉,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의 합은 체지방량이라고 합니다. 체중에서 체지방량을 제외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골격근량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근육량이라고 해요. 선생님, 골격근량과 근육량의 차이가 뭐죠?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골격근량은 말 그대로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고요. 우리가 근육량으로 포함을 하는 것들은 내장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사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드러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체수분부터 먼저 가볼게요. 전체적인 골격근량 비중에 비해서 내가 체수분이 위치한 범위가 좀 적은 쪽에 위치한다 싶으시면 내가 수분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근육량이 자라기 힘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반성분 같은 거예요. 자, 통상적으로 추천하는 수분 섭취량은 자기 체중 곱하기 33ml입니다. 다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근데 이걸 기본적인 양으로 보고요. 추가적으로 건조한 계절이나 혹은 땀이 많이 나는 계절, 그리고 혹은 운동하시는 경우, 이럴 때는 또 시간당 500ml씩은 추가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시간당 500ml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운동 열심히 하고 500ml 한 잔 원샷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정 강도 이상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에 200ml씩 드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백질 파트예요. 근육을 만들어주는 이라고 적혀있죠. 내 식사 내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면 혹은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항목이 적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의 식단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좋아요. 나는 닭가슴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왜 단백질이 적지? 한 번에 몰아 드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한 타임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알고 드셔주시면 좋고요. 요건 나중에 저희가 식단 계획하는 파트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 무기질. 저희 야채, 그 다음에 과일, 이런 섭취들을 통해서 무기질을 보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항목이 적게 나오게 되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야채나 과일 섭취를 좀 충분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많이 먹으면 막 살찐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한선이 생기다 보니 제한을 하게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유난히 무기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영양제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밑에 있는 골격근 지방 분석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육량, 즉 제지방량을 대상으로 우리는 골격근량을 추산을 해낼 겁니다. 자, 이 인바디에서 나타내는 추산값들은 모두 진짜 추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정확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25.1kg이 나왔죠. 근데 아마 실제로 이것보다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보이는 체중과 그 실제 체중이 다르다는 얘기는 내가 그 체중 내에서 구성 성분 비중이 근육량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값으로 잡고 우리는 골격근량을 올리는 방향성에 집중을 할 거예요. 왜 근데 골격근을 꼭 올려야 돼요? 체중을 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골격근량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기초대사량도 올리고 내 대사 상태를 건강하게 올려서 요요가 오지 않는, 살이 잘 찌지 않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몸을 만들 거예요. 단순히 다이어트뿐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골격근량을 늘리면서 혹은 줄어들지 않게 방어를 잘 하면서 체지방을 감량하는 쪽에 목적을 둔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BMI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50kg처럼 보이는 60kg와 60kg처럼 보이는 50kg에는 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고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50kg처럼 보이는 60kg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키와 체중만 갖고 계산을 하는 BMI는 이제 더 이상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외에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만한 것들은요, 복부 지방률. 복부 지방률은 둘레로 측정을 하고 추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바디를 측정하실 때 옷이 너무 펑퍼짐한 박스티나 그런 것들을 입고 재실 경우에 오차가 커질 수 있으니 딱 붙는 옷이나 혹은 좀 가벼운 옷을 입고 측정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내장 지방 레벨. 요새 요거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왜냐면 식단을 엉망으로 드신다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이러실 경우에 이 내장 지방 레벨이 좀 높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지난 식습관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이 내장 지방 레벨을 관리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건강한 다이어트 습관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인바디가 없거나 인바디 측정하러 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인바디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눈바디예요. 눈바디가 사실 더 정확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인바디는 추정하는 값인데 눈바디는 추정을 할 수가 없어. 진짜 어차피 자기만 보는 거니까 속옷을 입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때 몇 가지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가 복부의 배꼽 깊이예요. 탯줄 자를 때 말고 자기 배꼽 본 적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들 배꼽 깊이가 자기 체지방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대회를 나갈 때 진짜 살을 다 빼본 적이 있거든요. 배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손등처럼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돼요. 살이 다 빠져서. 근데 그렇게 되니 배꼽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근육과 이 피부 사이에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이 워낙 얇아지다 보니까 이 배꼽을 이렇게
정확히 얘가 근육이 이만큼 나오니까 배꼽이 더 이상 깊이가 없는 거야. 내가 이게 배꼽 깊이만큼이 내 체지방 두께였구나 라는 걸 진짜 그때 깨달았죠. 물론 제 배꼽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좀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게 대부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배꼽에 손가락을 넣어야 돼요? 뭐 그 방법도 있는데 혹시나 다칠 수 있으니까요. 살짝 배꼽을 벌려보세요. 저 이거 지인들이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 때마다 다들 이렇게 뒤돌아서 자기 배꼽을 이렇게 보시는 거야. 배꼽을 보면 대충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배꼽을 열어보세요. 손가락을 살짝 벌려보면 대충 깊이감이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체지방이 아예 없을 순 없거든요. 근데 대신에 적절한 양,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깊은데 싶으면 조금 관리를 하는 게 건강에도 너무 좋죠. 그것 말고 또 있어요? 회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본인 팔꿈치, 무릎 이런 것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여기 팔꿈치에 크게 근육이 없어요. 이 부분에 살이 딱 지방만 있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딱 잡아보게 되면 내가 살이 얼마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앞보다 뒤에가 살이 더 찌기 쉽습니다. 앞쪽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해서 뒤쪽이 더 순환이 안 되고 살이 찌기가 쉬워요. 당장에 여러분들 앞에 복부 살이랑 꼬리 살 잡아보시면 두께가 다를걸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지방 두께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룸바디도 룸바디인데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지고 힘들어졌다 하는 포인트들이 이 중에서 2가지라도 있으시다면 저는 좀 당장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식단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돼요. 체지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필요로 하는 잠의 비중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잠을 내가 자꾸 너무 많이 자게 되고 회복이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도 불필요한 지방이 많지 않은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르막길을 좀 걸어가거나 아니면 좀 빨리 걷고. 근데 조금 뛰었어. 진짜 조금 뛰었어. 근데 힘이 너무 차. 막 이게 심박수가 올랐는데 얘가 진정이 너무 안 돼요. 내 심폐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란 얘기예요. 근데 이 심폐지구력이 진짜 몸의 회복이랑 노화, 뭐 뇌질환 이런 거랑 엄청 관련이 많거든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진짜 좋아요. 세 번째, 회복 능력. 다치거나 수술을 하셨거나 뭐 운동을 많이 했어, 활동을 많이 했어, 몸이 회복이 안 돼. 예를 들면 어디가 다쳤는데 얘가 피부 재생이 잘 안 돼. 뭔가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뭔가 염증 수치가 자꾸 높고 회복도 안 되고, 예를 들면 감기 걸렸는데 잘 안 낫고, 이런 경우도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의 염증을 올리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수족냉증.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몸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의 순환이 왜 안 될까요? 근육량이 없게 되면 피를 몸에서 돌리는데 힘이 들어요. 왜? 하체 근육이 부족하면 내가 몸에서 심장에서 쐈어, 돌았어, 밑에 내려갔어, 다시 올려 보내줘야 돼. 이게 힘이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서 먼 손발이 찾아지는 거야. 그리고 근육량이 점점 생기면 기초 체온도 올라가요. 한 움직임을 할 때 동원되는 일꾼들이 많아지니까 열을 잘 낼 수 있는데 근육이 적으면 어떡해? 동원될 에너지가 없어.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열을 못 내는 거야. 수족냉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요 4가지 중에 자기가 한 2가지 해당된다? 그럼 당장 우리 식단이랑 운동합시다. 요 다음 영상까지 보면서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더라도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다이어트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